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그, 일단 오늘 장중에 제가 시간이 나가지고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예, 뭐, 전 좋아요. 영상 찍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져서 너무 좋고요. 약간 잡설이고, 오늘 코스닥이나 뭐 지수들이 좀 움직이는 건데, 내 계좌는 왜 안 움직일까?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저도 사실 계좌가 많이 안 움직이고 있고요. 예, 오히려 파란불이 더 많아요. 빨간불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지수가 오른 건지, 안 오른 건지, 뭐, 나랑 아무 상관없는 지수 올라봐야 뭐하나, 이러는데 대형주 중심으로, 뭐, 셀트론 헬스케어가 막 8% 가고 막, 갔죠. 그 다음에 뭐, 시젠도가 막 몇 프로 가고, 코스닥 기준으로요. 예, 코스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 끌어당기고 있고요. 뭐 그런 겁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도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제가 팔으라고 했는데 팔았는데 지금 20% 갔죠. 예, 미안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요. 더 갈 줄 알았나요, 제가? 예, 좋을 줄 알았는데 정고점 맞아서 좀 팔으라고 했는데 어쨌든 딴 얘기고. 자, 코스닥을 좀 볼게요. 어쨌든 대형주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 계좌의 주식은 당연히 마이너스일 것이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사지 않으시잖아요. 왜냐면 대형주는 보통 재미가 없고 보통 개미 투자자들은 대형주를 잘 안 하시니까. 물론 돈 많으신 오늘 내일 돈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 10년 20년 묻어놓으시려면 당연히 대형주죠. 예,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가지고 내일 수익 나는 게 제일 좋죠. 아니면 오늘 사서 오늘 수익 나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을 좀 보면은 이게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좀 돌려보면 우리 코로나 이전에가 코스닥이 요 지점이었어요. 예, 650선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예, 트럼프가 트럼프 이젠 대통령 아니니까 트럼프 가라고 해도 상관없죠. 트럼프가 이제 중국이랑 장난치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때려 맞았어요. 엄청 지수가 안 좋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도 맞은 거죠. 예, 그러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를 맞았고 사실은 회복하는데 650선까지는 금방 왔고 제가 그래서 650선에 이렇게 뛰어넘길래 어 이거는 좀 더 가겠는데 해가지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두 번의 조정이 있었죠. 이 조정은 되게 좋은 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800포인트쯤에 800선쯤에 다시 한번 좋은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뭐 사실 그 이유는 주봉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봉에서 보면 딱 이 지점이거든요. 딱 이 지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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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딱 이 지점. 예, 그러니까 이 지점을 뛰어넘는 이 시점. 조정이 한번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는 조정이 한번 있었죠? 저는 이 조정 여기 보세요. 전고점. 제가 전고점 전고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전고점 있잖아요. 전고점. 이 전고점 너무 잘 지켜줘 조정을 한번 해주잖아요. 주봉상, 일봉상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전고점. 이게 넘기 쉽지 않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조정이 갔다 아점답게. 그리고 여기 보면 또다시 전고점이 나타나죠. 전고점. 근데 전고점에 조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 이게 800선쯤 됐을 거예요. 제가 잠깐 정확히 찍어볼게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맞네요. 800. 800. 딱 800선부터 조정이 전고점이죠. 딱. 예, 전고점 좀 뛰어남았네. 주봉상. 그러니까 일봉상 보면 어쨌든 일봉상 보면 이때 그때 당시에요. 요때 조종의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제가 그때 조종의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이때 보세요. 엄청 가팔라요 상승이. 그래서 제가 약간 멘붕 그죠? 멘붕이 왔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거 한 번에 가나? 이거 한 번에 안 갈 것 같은데 이거 한 번에 가나? 이거 이상한데 이거 한 번에 갈 수가 없는데 라고 했는데 너무 가길래 야 이거 진짜 한 번에 가나 보다 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해주면 몽창 샀어요. 예, 여기까지 잘 조종하다가 여기까지 조정해가지고 아주 기쁘게 막 청산 어떻게 하나 아름답게 하나 하고 여기서 땡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길래 뭐지? 진짜 한 번에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샀죠. 그래서 고점에 물려서 시원하게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물려서 여기에 있는 기회비용을 다 잃었죠. 이만큼.
근데 여기서 보시면 되게 웃긴 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고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매수를 막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종목을 들고 있었을 텐데. 근데 웃긴 건 이 점과 이 점, 두 번째 점이 훨씬 높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 왔을 때 제 계좌의 수익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수예요, 이건 지수. 내 계좌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관이 없다기보단 여기에는 이미 이렇게 올릴 땐, 이렇게 지수를 올릴 땐 분명히 개인도 올렸겠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똑같이 올랐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왜 제가 이렇게 보는지 잘 우리가 뒤를 되짚어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가고 나서 한번 조정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번 저점을 다시 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서 또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는 터치하고, 다시 말하면 전고점, 이 전고점, 다시 말하면 900선, 900선은 터치하고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못 찍었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해요. 진짜로. 전문 용어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진짜 유명한 패턴. 그건 찾아보세요. 진짜. 어떤 패턴이냐면 이게 머리고요. 이게 어깨예요. 어깨. 옛날에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가지고 고양이 그 차트 나왔네, 코끼리 차트 나왔네, 뭐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진짜 뭐 그 사람들 보고, 야, 주식을 그렇게 하니, 너는 코인을 그렇게 하네 하는데, 사실은 진짜 옛날부터 주식에서 먼저 나왔던 게 이런 그림이에요. 뭐, 무릎에서 사고, 먹게서 팔아라. 이 얘기는 뭐, 그림 아닌가요? 똑같죠. 이것도 헤드 앤 숄더 패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사실 불안에 떨었던, 저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10월 말이에요. 딱 정확하게 찍어 볼게요. 맞죠? 10월 말에 기관의 대량 매도세가 나오면서 정말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원 등판을 누가 해줬냐? 예, 구원 등판을 우리 외인 아저씨와 개인 아저씨들이 해줬고, 그 다음에 이 조정도 짧게 해서 다시 차트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깨뜨리고, 사실은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 하락 추세,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과매도 구간이 됐죠, 이제는. 지금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추세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추세를 깬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깼어요. 맞잖아요, 그죠? 저도 이럴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했잖아요. 여기서 한 번이 뭔가 삐끗했고, 원래 그리려고 했던 그림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급하게, 이때, 지금 복습을 해보면, 저는 이제 한 번 다 했으니까, 여기에 복습을 해보면, 이런 조정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고점을 뚫고 가고 있는데, 사실 내 계좌가 좋아지려면요, 어, 대형주가 가면 안 돼요. 대형주 가면 내가 시총이 높은 종목이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총이 낮은 종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총이 높은 종목을 가기 위해서는 내 낮은 종목에 최소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는 다 박살내야, 팔아야 내가 그 종목을 살 수 있을 만큼 그 종목의 시총은 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은 차트를 그리지 못하니까 기관이나 외인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기관이나 외인들이 반드시 대형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소형주도 하고 테마주도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도. 근데 걔네들이 그런 것들을 처분을 해야 거기에 있는 돈의 자금력을 가지고 뭔가 대형주들을 갈 거라는 거죠. 그쵸. 오늘 이따가 장 끝나고 나서 누가 뭘 샀는지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 제일 중요한 건 대형주의 그 종목의 상승이 멈추고, 차라리 우린 여기서 횡보장을 가야 돼. 여러분들이 계좌가 따뜻해지려면 여기서 횡보장에 가야 돼요.
예, 그러면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 지금도 사실 보세요.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가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그것만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소부장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많잖아요. 뭐, 빅사이클, 뭐, 삼성전자 빅사이클, 걔네 파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건 1차 수혜자로 봤는데, 판매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거는 빅사이클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주목받는 이제 기업들 이제 찾아봐서,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한 거는 장비 증설을 한다는 이슈가 있을 때만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럴 때는 두 배, 세 배 상승하죠.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에서 증설했다. 뭐 공장 하나 졌다. 그러면 소부장 가는 거예요. 예, 소재, 부품, 장비. 예, 근데 특히 이제 소재보다는 장비. 예, 그러니까 장비는 한 번 도입하면 1년 쓰겠어요? 2년 쓰겠어요? 아니라고요. 좀 오래 써요.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장비 교체되기 전까지는 걔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재료, 모멘텀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얘네들도 결국은 삼성전자가 돈을 벌고 이제 실적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업을 벌리고 또 다른 이제 뭔가를 한다는 뭐 생각이 있겠죠. 왜냐면 아니 빅사이클 오면 걔네들 돈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벌면 뭐 하냐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빅사이클 때 상여금을 다 주고도 현금으로 400만 원을 그냥 줬대요. 다 전 직원이 평균하게. 그 왠 줄 알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되게 부럽죠. 그럼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 돈이 너무 많은 걸 사실 고용주가 주고 싶어 줬겠어요? 아니요. 주기 싫었어요. 제가 봤을 때 주기 싫었어. 그런데 돈이 그만큼도 많은 거야. 그러면 그 돈을 갖다 어디다 놨냐? 무조건 갖고 있으면 현금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뭐 주주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하라고 권고가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그때 당시에 아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다른 기업도 사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예? 제 예상이에요, 예상. 뇌피셜로. 사고, 그 다음에 또 뭐 소재도 사고, 그 다음에 공정도 증설하고 이랬을 거라는 거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년에 빅사이클이 예상이 된대요. 이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너무 올랐어. 그거들 오늘 들어갔냐고 오늘 물어보는 사람인데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죠. 차라리 예전에 8만 원일 때 제가 팔으라고 했던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 제가 미안하다고는 하겠지만 지금 들어가라고 하는 거에 의견에 찬성해줘라고 하는 건 저는 찬성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 차트로 돌아가 볼게요. 요 차트에서 작은 조정이 이렇게 두 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한번 조정이 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지점 이미 800포인트를 넘었어요. 그런 임계가 넘어갔을 때 저는 사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가길래 야, 저건 정말 돈이 정말 장사구나. 돈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조종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지금도 뭐 불개미다, 뭐 또 지금 외인이 뭐 환율 기준으로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뚜껑을 따는 된다는지 보고 다시 말하면 아까는 아니죠. 월봉으로 보면 지금 딱 보세요. 이게 이 좀 더 줄여볼게요. 예. 이게 언제부터냐면 여기 넘어갔고 여기서부터 이 닷컴버블 끝날 때부터 그죠? 끝나고 여기 닷컴버블 끝났을 때거든요. 예, 끝나고 여기죠. 끝나고 2002년부터 코스닥이 한 번도 걸어오지 못했던 길이에요. 예. 지금 최근에 지금 월봉으로 보면 코스닥이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바닥을 지금 이건 코로나고 예. 이렇게 바닥을 받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예. 좋은 징조죠. 또는 그죠? 기술주가 그만큼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도 여기까지는 찍을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몇 포인트냐? 한번 그려볼까요? 예상이니까. 음, 또 차트 예상은 또 웬만하면 틀리지 않으니까 그려볼까요? 웬만하면 예, 여기까지 하고
요 밑에 대충 그릴게요. 그리기 어렵네요. 여기 보면 여기 미래의 가치니까 여기 예 970선 970선까지는 가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근데 이거 제가 여기서 지금 바로 보세요. 지금 여기 코스닥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상승 요 지점이요. 언제인 줄 아시냐면요. 요것도 빅사이클이 왔을 때예요. 언제냐면 2017년도, 17년도, 18년도. 이봐요. 17년도, 18년도에 반도체나 휴대폰이나 이런 게 정말 너무 좋았어. 호황이야. 너무 호황이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반도체가 좋고 그런 거는 지금이 아니라 내년 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뭐 마이크론이 불나서 뭐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호재는 맞긴 한데 뭐 일단 불난 건 안 쉬운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반사이익을 얻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 내년에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데이터 뉴딜 그 다음에 IDC라고 이제 통합 데이터 센터일 거예요. 예, 통합 인터그레이션 데이터 센터 예, IDC 뭐 이런 것들이 서버가 들어가게 되면 요즘에는 서버 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하드디스크 안 들어가고 SSD라고 메모리로 된 이제 플래시 메모리로 된 하드디스크가 들어가고 뭐 그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엄청 팔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메모리도 많이 꽂고요. 옛날처럼 뭐 4기가, 8기가 이렇게 안 찍고 요즘에는 뭐 그냥 PC도 32기가 꽂습니다. 32메가 아니고 기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 들어가죠. 예, 그만큼 이런 램의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주면 금방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오해하실 게 뭐냐면 금방이라도 마치 이제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다 찍을 것처럼.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가려면. 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여기 뭐 여러분들 그러면 고점 찍고 막 하락으로 내리꽂는 거 아니냐? 그것도 좀 또 다른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미 추세가 꺾였을 때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어차피 여기 보면 한 번 꽃 찍고 내려오고 몇 번 여기서도 하고요. 예, 주봉이지만 일봉으로 보면 더 심하죠. 예. 그래서 지금 요거 때랑 비슷하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대신에 여기는 한 번에 여기 한 번 쉬었고 여기는 안 쉬고 한 번에 갔죠. 여기는 두 번, 세 번 쉬었네요. 예, 세 번 쉬고 간 상황이죠. 그래서 이 932포인트를 넘을 것이냐. 저는 사실 넘을 거라고 봐요. 근데 내 종목 갖고 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종목 갖고 안 오른다니까, 내 종목. 지금 여러분 내 종목 좋으세요?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일봉으로 다시 보면, 일단은 조정 오기 전까지 파란불 들어와서 이렇게 요렇게 지수 기준으로 요런 모양을 그리기 전까지는, 저희가 현금화한 20% 기준을 꼭 지켜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락 위험이 있어요. 예, 사더라도 조금 정말 맛보기 형식으로 샀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험은 한번 계좌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수습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나쁜 경우에는 손절까지 이어집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현금화 하시고 적극 투자 하시되 현금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향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적극 투자 하시되 현금 보유는 꼭 하시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성투하시고요. 예, 여기까지 쭉쭉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